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요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구성이 좀 다양하잖아. 여러 가지 방부등식이 끝나면 갑자기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 있고, 그게 끝나면 또 행렬이 있잖아. 크게 세 개야, 세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크게 세 단원을 한 시험에 몰아보는 거거든. 그래서 좀 양 비슷할 건데 좀 많다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단원별로 바라보는 시선을 좀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방정식, 내일 부등식 해서 요번 주에 방부등식이 끝날 거고, 다음 주면 아마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쪽을 시작할 겁니다. 경우의 수 진짜 못하면 어떡해. 근데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까? 이번 기말 범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중간고사보다 좀 덜한 범위들이지. 저 그때 진짜 경우의 수 나오고 저 레벨 테스트 봤을 때 심화반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다행인 건, 내가 여러분들 선배들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시험 대비를 시켰을 때 학교에서도 알아. 너네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알아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내. 그렇게 어렵게 안 내고, 요번 기말고사 단원 자체가 크게 단원이 3개라 했잖아. 그래서 막 난이도를 막 높게 내진 않아. 전반적으로 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또 요번도 마찬가지로 1회 때는 목표가 단원별 핵심 개념부터 응용 개념까지 싹 돌아야지. 그치? 그래야 2회 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겠죠. 그쵸?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통칭하는 방정식을 오늘 할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자 하는 거라서. 자, 3, 4차 방정식, 즉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풀 때 푸는 방법은 크게 3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거기 바로 2번 보면 고차 방정식의 풀이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인수분해. 여러분들 인수분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조립제법 못하는 거 아니고, 3번 치환 못하는 거 아닌데, 조립제법을 빨리 해야 돼. 요번 시험 때 조립제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찾기 위한 공식이 이건데 혹시 기억나? 중간고사 때 했던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의 3, 4차 방정식이 풀마 1, 풀마 2, 풀마 3으로 조립제법이 보통은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수한 고차 방정식은 보기차식이랑 상반 방정식이 있는데, 상반 방정식은 다행히도 교과가 좀 외고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알잖아. 교과가 좀 외라고 해놓고 시험을 낼 수 있긴 해요. 왜냐면 그냥 응용할 수 있지, 너네 이 정도는 모양 근형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내면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유형이니까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건데, 밑에 근각계수 관계 여러분들은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나요?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괜찮죠? 거기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3차 근각계수는 혹시라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근각계수 관계 개념의 하위에 괄호 3번 보면 켤레근이지. 그 켤레근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켤레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오늘 연습을 좀 할 겁니다. 빨리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봐. 그냥 쭉 훑어봤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14쪽 가시면 이게 이제 요번 시험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 교과서를 결국에 완벽히 빨리 1회때 끝내줘야겠다라는 거를 느껴서 모든 반이 교과서를 다 끝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회 때 교과서랑 같이 내가 추가로 분석해서 가지고 올 많은 추가 문제들까지 함께 할 거고, 우리는 2번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정식의 시선을 하나 좀 확인을 할 건데, 이런 거야.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7이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때 얘를 딱 보면 여러분들 바로 조립제법 해서 일단 인수분해 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그러면 조립제법 x는 뭘로 해요? 2번 마이너스 1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x 더하기 1로 하지 않아?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즉 이걸 보고 물론 1, 5, 11, 7 이렇게 가도 빠르긴 한데
이거 말고 내가 중간고사 때 잠깐 해준 적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그냥 항등식처럼 바로 이놈의 한 인수가 x 더하기 1이면 최고차 개수 x 세제곱이니까 x제곱 맞추고 상수 7이니까 맞춰주고 그리고서 1차 항만 요 2차 항 가지고 맞춰주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걸 보고 x 더하기 1 그러면 x 세제곱과 7 세팅해놓고 1 때문에 7 세팅해놓고 얘만 x 세제곱하고 여기 x제곱 그러면 이 여기는 x제곱 하나 완성됐고 여기랑 얘가 만나서 5x제곱 완성시켜야 되니까 4x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하는 연습을 좀 연습을 하면 좋고 이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허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라고 얘기하니까 허근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찾아야겠네. 그렇죠? 그 허근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알파랑 베타가 여기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7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결국엔 그냥 2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쉬워요. 근데 핵심은 이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문제를 풀잖아. 근데 핵심은 이거지. 여러분들한텐 자꾸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한 식에서 케이스 분류를 계속 시킬 거야. 이따가 내가 모의고사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결국엔 인수분해했을 때 이 허근이 어디서 나오지? 하면 여기서 나왔잖아. 요번 시험 범위의 대표적인 발상의 첫 번째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안에는 꼭 2차 방정식이 숨어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열심히 연습했던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라든가 이런 게 또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고차 방정식 안에 숨어있는 2차 방정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 이것도 이제 시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핵심인데 3번도 시선이 두 개가 있어. 3차 방정식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세근을 2하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줬어. 이게 지금 교과서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는 교과서에서 아마도 의도가 근각계수 관계를 아직 쓰지 않고 고민해봐 라고 줬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1 그냥 조리제법이야. 그냥 조리제법입니다. 즉 이게 한 근이 2니까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결국은 아까와 같은 시선이 핵심이거든. 고차 방정식은.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떤 식에서 튀어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1 2 a 더하기 2 그러면 2a 더하기 4 그러면 2a 더하기 b 더하기 4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4a 더하기 2b 더하기 8 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14 하니까 일단 여기가 뭐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0이 돼야겠죠? 그쵸?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에서 괄호 1번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괄호 1번이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괄호 1번을 푸는 거고 그럼 괄호 2번은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야.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구했으니까 여기가 바뀌어. 여기가 뭘로 바뀌어? 얘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즉 요 알파하고 베타라는 식은 여기서 나온 거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하고 빼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3을 알았으니까 그냥 바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면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이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냥 바로 0이 나오면서 a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푸는 건데 요것보다 좀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지 않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봐.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정석풀이고,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은 2알파 베타가 바로 뭔데? 그냥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다 해서 알파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아? 그죠? 이게 빨리 보면 좋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거다 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얘가 바로 0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a는 세근의 합이니까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0이라고 해. 됐고 6은 됐고 b도 그냥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2알파 2베타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0이고 2알파 베타니까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각에서 빨리 나온다는 게 핵심. 알겠죠? 시선은 두 개예요. 자 그러면 5번이네요. 5번 정리해보시고 5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잠깐 어떤 시선이 제일 빠를지. 어떤 시선이 제일 빠르겠어? 문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이 제일 빠를까? 근각계수 관계로 푸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뭐야? 맨 처음에 써있는 개수가 실수인을 놓치면 안 돼요. 개수가 실수인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하두에서 가능하지 않아? 이거 혈렉은 왠지 의도할 것 같다 하고 봤더니 뒤에 1 더하기 2i 붙어 있으니까 다른 한글은 1 빼기 2i 다라고 여러분들이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한글을 그냥 알파라고 둬서 요거 이용하면 요거 쓰면 되지. 요거.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 여기가 1인 거잖아. 그래서 저 자리는 요거 곱곱들의 합 요거 두 개 곱한 거 5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 더하니까 알파로 묶었을 때 2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니까 끝났네. A는 세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B는 세근에 곱하면 정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쵸?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근각계수 관계를 적절히 사용하는데 켤레근이 나왔을 때 이렇게 특히 근각계수 관계를 사용하면 빠르다라고 하는데 이 켤레근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따 뒤에서 만날 거고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12번 문제 한번 가볼까? 같은 교재지만 속도가 매우 다를 겁니다. 음. 12번은 무슨 식? 중간고사 때 하도 했던? 보기차식. 4제곱, 제곱, 상수로.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보기차식인가 아닌가 봤을 때 아니다 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x제곱
더하기 9에 대한 완전 제곱식에서 16x제곱을 빼. 그러면 합차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x1, x2, x3, x4 얘가 뭐 조건이 있나요? 뭐 허근이다, 실근이다, 뭐 x1이 뭐 실근 이런 얘기 없지?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문제 풀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두근을 x1, x2라 가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걸 x3, x4라 가정한 다음에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걸 근각에서 관계로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경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2를 하면 곱분의 합이니까 곱분의 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분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곱분의 합. 그래서 더하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어디서 나오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첫 번째 교과서의 중요한 테마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이따가 내가 아예 한 테마로 다시 싹 다 정리할 건데 유형 7번 별표 쳐놓고 이 페이지는 나랑 지금 다 같이 풀어볼 건데 자 13분 같이 좀 해석을 해볼까요? 바로 같이 좀 풀어볼게. 여러분들이 x세제곱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2의 x 더하기 4k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는 게 핵심이겠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면 구성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원래 알파, 베타, 감마였어. 근데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서로 다른 실근이 세 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 중근이 하나 껴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감마와 같이 중근 1 하고 실근 1 2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쵸? 근데 이때 만약에 이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알파, 베타, 실근의 감마 허근 즉 실근 둘에 허근 하나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K가 실수. 그렇지 K가 실수라서 즉 이거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주어진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이에요. 허근이 하나 있으면 당연히 개수가 허수가 막 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즉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라는 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일단 쟤를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해? 인수분해부터 해야겠네. 그러면 x가 어떤 숫자일 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까요? x가 어떤 숫자일 때 가지고? 그렇지. 이긴 게 보여? 이거 개수 이렇게 미지수가 x 말고 개수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 얘네들부터 빨리 어떤 숫자를 대입해 없애지에 집중하면 돼. 그럼 좀 빨리 보여. 그러면 마이너스 2kx랑 4k를 빨리 없애야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사라진다라고 해서 x 빼기 2에 똑같이 x 제곱하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2k 이렇게 맞나? 맞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찾았네? 뭘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고 나서 뭘 찾은 거죠? 뭘 찾은 거야?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실근 하나를 찾은 거 아니야? 여기서 x는 2다 라는 실근을 하나 찾았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권이 생겼네. 우리의 목표는 중근을 하나 일단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중근과는 다른 어떠한 근 하나다 라고 갈 거야. 그러면 1 자 케이스 분류 해보자. 중근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숫자가 중근일 때를 먼저 케이스 분류 하면 돼. 2일 때 하면 되죠. 중근은 2일 때. 즉 x는 2가 중근일 때. 케이스 첫 번째 라고 하면 2가 하나 부족하네. 이 뒤에서 2를 만들어 줘야겠네. 그럼 뒤에 있는 식에다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4, 4, 8 빼기 2k가 0이다 라고 해서 k가 4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이번에 그렇지 x가
2가 아닌 거야. x가 2가 아닌 중간에 갖는 거지. 그러면 그 중분은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만 나올 수 있네.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b가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라고 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조금만 어려워지면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막 k가 여기서 2개 나오고 막 여기서 하나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막 여기서 2개 나오고 이럴 수 있어.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k가 여기에 있는 k가 막 여기에도 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 x는 이를 중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또 여기도 만족시키는 k 얘랑 여기 k가 만약에 똑같은 k가 같이 공존한다면 그건 3중근이야. 그건 3중근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일 때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즉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구한 k 값들 있지. 초반에는 고민을 좀 해야 돼. 즉 내가 구한 k 값이 들어갔을 때 정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검토할 필요는 있긴 해요. 그래서 초반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빨리 검토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번 한번 해석해서 또 접근해 보세요. 14번 문제. 실근이 하나면 뭘까? 실근이 하나면 뭘까 얘들아? 케이스 분류가? 실근 하나가 그렇지. 보통 생각하는 거 실근 하나에 허근 둘. 3중. 그렇지. 이거 빼먹으면 안 돼. 3중근. 즉 자 아까랑 달라. 얘들아 실근이 하나일 때랑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일 때랑 이 상황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데 실근이 하나다라고 하면 3중근도 있어 얘들아. 3중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겠죠. 그러면 뭘로 인수? x-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그럼 a 더하기 1이겠네. a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자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이 식을 한번 인수분해하니 x가 1이라는 실근을 이미 하나 알려줬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첫 번째 경우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다 하면 실근 하나 자리는 x는 이미 차지했으니까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와야죠. 그래서 d가 a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 2차 부등식 오랜만에 하는데 괜찮아요? 이게 이제 2차 부등식 해야 풀 수 있는 거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빨리 어떻게 풀어? a 더하기 1에 완전 제곱이 4보다 작으면 a 더하기 1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풀리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라는 범위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 범위 하나 튀어나오고 3중근이래. 그러면 3중근이면 그냥 얘가 x-1의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때는 a가 그냥 마이너스 3.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4개. 4번은 4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15번은 쉽다. 풀어보세요. 15번은 내가 아마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없을 거야. 이건 뭐 놓칠 게 없는 조건이라서.
근이 모두 실수. 그럼 여러분들은 또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10을 찾아놓고 문제를 풀겠죠. 풀었을 때 내가 칠판에 쓴 풀이처럼 흐름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조리제법을 했어. 그랬더니 x 더하기 1이 인수야. 그쵸? 그러고 나면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갖는 인수니까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뒤에 붙어있는 2차 시기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크다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중근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16번인데 신경을 고민해봐. 어떻게 접근할래? 이거 시험 교과서 다 끝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파트 지나면 속도가 붙을 테니 이거 그건가? 허수 부분사? 실수 부분? 오케이. 자, 16번. 시선이 두 개야. 고민이 필요해.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 근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더 빠를까? 여러분들이 더 와닿는 풀이를 선택하세요. 더 자신 있는 풀이를. 내가 두 개를 보여줄 건데. 일단 개수가 실수니까 당연히 켤레근을 갖겠지? 그럼 한 근이 i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야. 그쵸?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풀어. i랑 마이너스 i를 일단 근으로 갖고 있으니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세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인수겠네. 그쵸? 그러면 식이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상수가 3이니까 더하기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 조건 때문에 인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안타깝게도 얘를 우리가 일단 자신이 없으니 헷갈려서 px라 두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럼 p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이랑 px 만나면 px, 그 다음에 또 있나? 근데 1차가 나올 수 있는 게 또 없죠. 그쵸? 없어요. 이거 1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4x라서 인수분해가 더 되면 x제곱 더하기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끝. 다 찾았어. 전개하면 a, b 나오고 나머지 세 근도 마이너스 i랑 1이랑 3으로 바로 찾았어. 그죠? 괜찮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즉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때 우리 열심히 식을 가지고 놀아봤잖아. 항등식도 여러 번 했고 요 인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 요렇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것보다 괜찮은 거, 이것만큼 괜찮은 것도 하나 있죠. 근데 주어지는 허근이 1 플러스 i 이런 게 되면 좀 내가 지금 보여주는 풀이는 복잡해져요. 그냥 i를 대입하면 돼요. i를 대입하면 이거 그냥 1이고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ai고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4i고 더하기 3은 0이겠죠. 그러면 허수끼리 실수끼리 계산이 돼서 0이 나와야 되니까 a가 바로 4, b가 바로 4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근데 여기가 1 더하기 i, 막 1 빼기 i 이런 식으로 되면
4제곱하고 3제곱하는 게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푸는 걸 조금은 더 추천을 해요. 알겠죠? 인수정리처럼.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올 거야. 10쪽. 다시 앞으로 돌아올 거야. 10쪽. 두 번째 테마입니다. 오늘의 핵심 두 번째 테마. 얘도 별표. 1회 독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테마 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방금 했던 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오메가. 오메가는 어차피 또 뭐야? 그냥 복소수야, 복소수. 복소수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방정식의 세계로 끌고 왔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걸 원하진 않아. 2분의 1 풀마 루트 3i 얘를 직접 구해서 거듭 제곱해서 주기를 빨리 찾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아. 이제는 그건 안 해도 돼. 졸업했어. 근데 대신에 이런 걸 주지. 얘네를 그냥 이제 우리가 복소수 단어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지. 뭐 2분의 1, 루트 2분의 1 더하기 이런 거 포함해서 엄청 많은 형태를 봤잖아. 걔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오메가라는 i로 그냥 통칭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메가가 거기 나오는 첫 번째 경우 x 세제곱은 1입니다. 얘를 하나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 가볼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머릿속에 쭉 나이가 지금 정리하는 것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볼게. 한 허근이야.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튀어나와야 되는 거 1. 바로 한 허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거 바로 하나 튀어나와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이 오메가는 정확하게는 어디서 왔을까 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즉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이렇게 x 세제곱 빼기 1은 0으로 바꿔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치? 그러면 허근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근데 오메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켤레로 오메가 바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 항상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나왔다며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그러면 또 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드디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습관처럼 합과 곱. 요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세 개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 흐름이 머릿속에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왜냐면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하나 더 정리해 주겠지만 x 세제곱 꼭 1이 나오진 않아. 시험 때 8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흐름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괴롭힐 때 묻는 게 뭐냐? 괴롭힐 때 묻는 거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우리 많이 했던 거.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죠. 그쵸? 여기에 더 붙여야 되겠구나. 그럼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 바 제곱이니까 우리는 여기 결론에 의해서 따라서 오메가는 오메가 바 제곱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만나는 헷갈리는 이제 잘 못 찾는 참거지. 기억니은이가 합답형 나올 때. 그쵸? 이게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할 때 핵심은 그냥 세팅해두고 모양 찾으면 돼.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항상 괴롭힐 때 역수관계 발생이 나온다고 내가 중간고사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고 요번 기말고사 때에는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여기서도 얘들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도 얘를 보고 그냥 양변에 오메가를 나눠주는 거야. 요거랑 요거 얘네도 자주 나와.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아서 이 흐름으로 너네 결론 이거 찾아볼래?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볼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면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방금 우리 했던 거 1, 2, 3번 똑같이 글씨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x 세제곱은 8이다를 가지고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켤레랑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그쵸? 이 세 개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함께하면 됩니다. 이따가 이걸 이용한 고난도 문항들을 만날 건데 핵심은 사실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건 요거랑 요게 맞긴 한데 때로는 요 덧셈 가지고도 나올 수 있고 뭐 다양하거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 찾아야 돼.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또 이쪽이야. 요 오메가.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오메가 페이지 18쪽입니다. 유형 8번 있죠. 오메가의 성질. 거기에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되셨으면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뭐 성질이 성립하는지 증명하라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는 거. 그래.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야. 왜냐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해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씩을 차수를 낮출 수 있겠네. 그쵸? 차수 낮추면 뭐가 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아이들 1 빼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 얘네는 안타깝게도 변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계산해야 돼. 요건 빨리 푸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통분을 합니다.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분의 2 빼기 1이니까 3 해서 여기가 1 이 오른쪽에 있는 건 1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빨리 찾을 수 있어? 혹시? 바로 보여? 마이너스 1이 보여 바로? 어떻게 보여? 여기서 양변에 x로 나눈 거지 그치? 즉 우리가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할 텐데 우리가 아는 오메가는 그러면 0이 아니잖아 그치? 양변에 오메가를 나눠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그냥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뭐 이쪽 다 하는데 20번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비상이네요. 교과서 비상 교과서 수리 3분입니다. 수리 3분 이거 그거잖아. 그리고 너네 레벨 테스트 때 나왔던 문제잖아 이거. 아 그래요? 이게 있었어요? 레벨 테스트 때 냈던 거잖아. 그 시절 윤선이 그래서 너 질문했잖아. 표성쌤한테 질문해서 해결한 게 이게 이거 아니었는데요. 이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거. 내가 해결해줬나? 내가 보여줬는데 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레벨 테스트 때 나와서 이거. 재훈이 아니에요? 그런가? 막 칠판에 나와갖고 뭔가 했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적이 있었어요. 비상 교과서. 아니 교과서가 어려워졌어. 왜요? 아 몰라.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리뉴얼된 교과서가 어려워. 왜요?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졌어. 자, 얘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나 보던 식이 갑자기 또 튀어나왔잖아. 그치? 그럼 갑자기 중간고사가 아니고 일단 접근은 중간고사처럼 해야지. 어딜 0으로 또 만들 준비를 해. 여기를 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0으로 만들 준비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테마를 계속하고 있었잖아. 그럼 여러분들 느껴지겠지. 얘는 어디서 나온 건데? 방금 했던 거에서 나오니까. 즉 얘는 우리가 그냥 뭐 알파다, 뭐 베타다 라는 식으로 가정하겠지만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테마로 약속한 사실은 그냥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즉 항등식과 나머지 장미 단원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짓을 이쪽 단원에서 하는 거지. 허수를 넣진 않았잖아. 우리가 허근을 넣진 않았잖아. 절대. 이젠 하는 거야. 왜?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걸 아니까. 요걸 이용하려고 드디어 우리는 한번 넣어보자. 근데 사실 얘가 중간고사 단원에 나왔어도 되긴 돼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를 그 아이로 하면 되니까 2분의 그 아이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선 이제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해. 오메가 7제곱 더하기 3오메가 더하기 1은 그냥 A 오메가 더하기 B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쁘게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7제곱은 뭔데? 이거 그냥 오메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얘가 그냥 4오메가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A가 4고 B가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으니 나머지는 따라서 나머지 RX는 4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비상교과서니까 수리 3부는 조금 더 잘 챙겨가시고요. 이 관점을 어떻게 나와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1교시 끝. 쉬었다가 2교시 합시다.